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했다? 대통령한테 탈당 또 취소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꼭 여론이 왜곡되는 것 같이 이들이 지금까지 보도자를 냈거든요. 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체인지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한동훈도 쫓겨나고 대통령도 다 도망가고 다 이렇습니다.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함은경이 어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고요. 오늘은 아침 방송에 나가서 그 탈당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했다? 대통령한테 탈당 또 취소했다? 보세요. 빨리빨리 제가 그대로 정체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폭로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체인저 벨트라고 있습니다. 바꾸겠다. 그리고 벨트는 아마 선거구가 있으니까 그 선거 쭉 벨트들을 이은 거죠. 체인저 벨트. 여기가 함은경은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고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 체인저 벨트 먼저 과거 더불어민주당 쪽 야권 소속이었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바꿔서 출마한 후보들이 구성한 연대입니다. 이거 하나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자칭 지금 운동권 출신과 또 여기에 민주당은 아니었지만 개혁성향 후보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들이 체인저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체인저 벨트 이 소속 누구냐? 모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함은경, 서울 마포울, 또 서울 성북갑의 이종철, 다 민주당 출신. 이종철은 옛날 아마 바르게 그쪽에 바른 미래당인가 그쪽인 것 같고요. 그 고대 총학생회장이죠. 자, 유종필은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관악에서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 관악구청장이었을 겁니다. 유종필. 이성심, 서울 관악을. 그 다음에 인천 부평을 이현웅. 또 최원식, 인천 계양갑. 여기는 이재명을 의식화시켰다. 그때 사법연수원에서 의식화시켰다고 하고 계양갑에서 후보로 나갔던 민주당. 여기도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나갔습니다. 최원식. 그 다음에 경기 남양주에서 남양주 시장을 했던 조광한, 임재훈, 경기 안양 동안갑. 여기 임재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죠. 김윤식, 경기 시흥을. 여기도 시흥의 시장이었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만들었던 체인저 벨트인데 이 체인저 벨트가 지금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의료개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뭐 탈당하라 또는 내각 총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공이라 또 의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 전체에서 88%가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모두 갑자기 2,000명 쭉쭉쭉쭉 계획 말고 좀 탄력적으로 해라. 이런 의견까지 다 포함하면 88%입니다. 이게 모두 그런데 오히려 이들 체인저 벨트의 후보들은 체인저 벨트 후보들 쭉 사진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이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은경부터 시작해서 일단 대표적인 사람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 여론이 88%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그냥 전공이라든지 의사들은 이런 거 반대한다. 그러니 대통령도 늘린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반대하는 얘기를 들어라. 꼭 여론이 왜곡되는 것 같이 이들이 지금까지 보도자를 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함은경.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건 누구냐? 인천 계양갑의 최원식입니다. 이재명 후보 사법연수원 시대에 의식화시켰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은 경기도 시흥에서 시흥시장 했던 김윤식. 또 맨 끝은 경기 남양주 시장, 다 민주당입니다. 남양주 시장의 종황한 시장, 전 시장. 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체인저 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했던 거고요. 국민 88%가 동의하는데도 이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이걸 누가 동의하겠느냐. 국민들이 88%가 동의하는 거죠. 이렇게 여론을 지금 왜곡하고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우리 내부에서 가짜뉴스 또 실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이들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고 내가 보니까 어제 함은경 후보는 방송 토론이 있었답니다. 지역에. 그 방송 토론을 가는데 대통령 담화문을 쭉 듣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나갔대요. 방송 토론에 가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입장을 다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탈당을 요구한 겁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안,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 갖고 오면 하라. 우리 논의하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못 들은 겁니다. 방송으로. 자기 토론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고 페이스북 올렸다가 나중에는 그거 듣고 이러네. 이러고 오늘 또 속보 나오니까 다시 대통령 탈당을 철회했던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들의 요구에 드러난 국힘, 이들 체인저 벨트 세력의 목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이들이요. 국민의힘 이번 총선 끝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1당을 뺏기든 아니면 제1당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든 선거 막판까지 봐야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분들의 이런 당내 흔들기 당내 흔들기가 아니고요. 국정 운영을 흔드는 것 이거 계속될 겁니다. 이거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듯이 이들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고 하루 지나서 당적 이탈 취소합니다. 대통령 갖고 장난치는 거죠. 대통령이 동네 강아지나 동네 고양이, 동네 개 고양이처럼 대통령 갖고 지금 갖고 장난하는 이 세상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대통령 탈당, 내일은 대통령 탈당 요구 철회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두 번째 홍준표 시장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근본 있이 흘러다녔죠. 민주당에 있었고 좌파 의식에 있었고 민주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대통령 이들이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에 남아서 당을 계속 흔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 중에서 당선되는 자들이 있으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좌파 연합 세력들이 의회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 거론할 거고 특검 얘기할 거고 계속 흔들어 댈 텐데 여기에 동의하면서 함께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 내부가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의 그 연합 정당들 여기에 동조해서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센슈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번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이들이 민주당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우파의 목소리로 또 정확하게 정체성을 갖고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넘은 다음 22대 국회 때 딱 이것에 대응을 할까? 아니면 분명히 흔들리거나 또 저쪽에 야합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댓글 한번. 당연히 있습니다. 박태범님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이분들은 지금 당에 대한 애정, 이 좌파에서 온 사람들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당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랫동안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당에 대한 주인이다. 주인의식 있죠? 자, 당에 대한 애정 없습니다. 당에 대한 주인의식 없습니다. 당이 뽀개지든 흔들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보수 정당 내에서 쭉 당내 문화에 이분들이 훈련되어 있나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죠? 이러니 언제든지 당을 차버리거나 등을 돌릴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부분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이분들한테 첫 번째
당협위원장 자리를 주면 안 되고요. 그대로 떨어진 다음에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걸 건드려가지고 너 전부 다 탈당을 하고 쫓아내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해서. 당의 당직자나 당의 당직도 주면 안 되고 당협위원장 그 직도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당직을 주게 되면 바로 곧바로 2년 후에 뭐가 있냐면요.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마포, 을에서 함은경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체인저 벨트에 있는 이들이 당협위원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방선거, 지방의원, 구청장 후보 등등 자기들의 이 좌파적 사람들 다 끌어들일 거거든요. 전부 다 자기 사람들을. 그러면서 전부 자기 사람들한테 공천을 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이 당협위원장을 갖고 공천을 자기 사람들로 공천을 주게 되면 그 다음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더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끝날 때는 탈당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안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벌어질 일에 미연에 방지할 것을 센슈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이들의 목표, 당협위원장을 차지하고 또는 그래서 자기 사람 공천 주는 것. 혹은 일부는 당에 대한 애정도 없죠. 당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죠. 당의 문화도 모르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는 것. 이런 자들도 있고 계속 남아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들이 떨어지게 되면 당 내에 당 지도부가 할 일은 선거위에 당협위원장을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 이번에 가장 큰 당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잘못했던 건 뭐냐면요. 왜 새로 영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보수 우파들 이분들과 당내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다 찍으면서 전략 공천을 내려보내면서 이분들이 다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보수 우파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문제가 있고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면서 그렇게 지금은 가는 게 좋다. 지방선거까지 더 이상 좌파들이 이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윤통 탈당 요구로 드러난 국힘 내부 땡땡 세력들의 목표, 지방선거까지 노린다. 이거를 당 지도부가 분명히 목표를 알고 이들을 정리하기 바란다. 그러나 정리하는 건 쫓아내면 안 된다. 그냥 둬라. 당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또 당권에 이들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자리를 주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 세 번째 꼭지 끝납니다. 마지막도요. 동시에 같이 설명을 했네요. 한동훈, 함은경과 체인지 벨트, 총선 후 땡땡들을 해야 될 일. 바로 탈당 요구는 하지 말고 당직을 주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꼭지를 동시에 같이 여러분하고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 수도권 격전지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국민의힘 앞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용산을 또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게 핑계대는 것. 오늘 이것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속보가 나오기 전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세를 다니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지금 모든 걸 이번 총선의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탓하십시오. 누구 남을 탓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또 뭉치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우리 당 내부의 이런 분열과 내부 총질과 심지어 내부 총질이 좌파들한테 역이용당해가지고 좌파들이 봐라 국민의힘 보면 이거 떡 해먹을 집안이다. 다 분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찍지 마십시오. 이미 내부가 다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한동훈도 쫓겨나고 대통령도 다 도망가고 다 이렇습니다.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인 거고 전술인 겁니다. 왜 거기에 빌미를 주고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먹잇감이 되는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